스톡옵션 받기 대 연봉 10억 받고 일하기. 와 이거 대박이야. 너무 잘 될 것 같아. 팁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혁신 관련해서 잘 얘기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녹화 중이에요 지금? 안녕하세요. 엄청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바로 당근마켓 프론트엔드 테크리더 토니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당근마켓 프론트엔드 코어 팀에서 일하고 있는 원지혁이고요. 회사에서는 토니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긴장하신 것 같은데. 아, 밸런스 게임 해보셨나요? 네. 스타트업 대 대기업. 스타트업이요. 저는 제가 일하는 방식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아요. 당근마켓 스톡옵션 받기 대 연봉 10억 받고 일하기. 연봉 10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스톡 옵션을 이제 언제 받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스톡 옵션 받기로 할게요. 개발자로 일하기 대 회사 대표로 일하기. 저는 개발자로 일하기. 기술이라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비즈니스는 이해할 수 없기도 하거든요. 토니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기술? 그런 거 있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술은 GraphQL이죠. 제 생각을 많이 바꿔주고 저를 엄청 많이 성장시켜준 기술이어서. 아 진짜요? 네, 저 GraphQL 코리아 운영자인데. 잠시만요. 모르셨군요. 아 그래픽의 운영자요? 네, GraphQL 한국 커뮤니티 운영하는데요. 미더비나 뭐 컨퍼런스나 뭐 이런 등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좀 지금은 쉬고 있죠. 아 잊지 않겠습니다. 죄송해요. 어떤 거 하는 부서인가요? 저희 팀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을 돕는 업무를 주로 맡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일하고 어떤 방식으로 협업하고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문서화를 한달지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를 만든달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토니가 그 유명한 캐럿 프레임 만드신 분이에요. 유명하지 않아요. 당근마켓 개발자 자랑을 한다면? 저희 개발자분들은 다들 기획이나 유저한테 어떤 식으로 코드가 전달될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시는 편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겠다는 확신이라든지 저희 개발자분들이 잘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당근마켓 문화가 되게 좋다고 많이 소문나 있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앞서 말한 거랑 이어지긴 하는데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게 강해요.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결과적인 측면에서도 뭐 내가 원하는 이제 기획, 플로우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내가 일하고 싶은 방법대로 일할 수 있는 회사예요. 총체적인 워크플로우 경험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더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문화의 날 했잖아요. 토니 네. 뭐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저는 그 팀원분들이랑 같이 방탈출하러 갔다가 방탈출. 힌트만 잔뜩 보고 나와서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당근마켓 들어오시고 싶은 분들이 진짜 많아요. 팁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저희 회사는 유달리 실패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 실패했다는 게 실제로 유저를 만나봤냐에 가깝거든요. 거창하게 말하면 창업 경험일 수도 있고 작게 말하면 크롬 익스텐션 하나를 만들어봤다 할지 진짜로 내가 만들어서 유저들한테 홍보를 해보고 근데 그게 잘 될 수만 없거든요. 100번 하면 99번 실패하는데 그렇게 해서 잘 안 돼보고 뭐를 잘못했는지 더 깊이 탐구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에요.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기획할 때는 엄청 멋있어 보이는 어떤 무언가 디자인 딱 봤을 때 와 이거 대박이야. 너무 잘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내가 개발을 딱 해놓고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니까 너무 별로야. 이런 경험을 아마 다들 하실 텐데 기술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고 근데 우리는 기술에 있어서 막상 만져보면 별로고라는 경험을 해봤느냐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내가 만졌을 때 별로라는 건 뭐냐면 다른 앱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별로란 뜻이거든요. 다른 것들과 내가 비교돼야 되고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 짰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 예를 들면 웹팩 설정을 잘하면 그 엘리어스 같은 거 걸 수 있잖아요. 골뱅이 src 슬래시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골뱅이 src라고 이름을 짓지 말고 내가 마치 패키지를 만든 것처럼 이름을 지어요. 효성님이 메타니까 골뱅이 메타 슬래시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 멋있는데? 이제 내가 임포트 할 때 다른 위에 있는 임포트 구문들이랑 비교하게 되거든요. 아 내가 이 위에 있는 짜잘한 유틸 함수들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쓰는 거 로데시나 이런 거. 그런 거랑 내가 만든 어떤 함수 하나, 작은 유틸 함수 하나가 비교되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만든 게 굉장히 구리구나 하는 걸 되게 빨리 이터레이션을 스스로 돌릴 수 있어요. 미시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 코드 한 덩어리 관점에서 되게 안목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런 경험으로 좀 많이 성장했던 것 같죠. 초반에는. 개발 얼마나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4년 정도 했어요. 네. 4년이요? 별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헬로 아, 할 그건- 때 찍기부터. 아니 근데 그러면 그거 좀 그래요?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과라서 아, 네네. 20살 때부터 했죠. 그러면 아. 한 뭐 8년 한 거죠. 어... 네, 근데 그게 8년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그냥 학교 수업만 듣는 사람이었으니까. 군대 갔다 와서 처음 제대로 코딩을 한 거니까 공부한 것까지 시작하면 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칠하면서 하나하나 조작해보는 게 좋다고 말씀해주신 거 듣고 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웹팩 그 다른 사람들이 설정해놓은 거 좀 보면서 아 이건 대충 이런 식으로 하구나 하고 약간 넘어가거든요. 왜냐면 그것까지 답하면 내가 여기에 너무 힘을 쏟는 거 아닐까. 그렇다 보면 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결국에는 저는 툴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툴체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도구를 체인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구를 연결해서 쓰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웹팩이 되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사실 웹팩은 농담이고요. 웹팩이 어떤 식으로 체이닝돼서 연결되는가를 보면 내가 뭘 모르는지 이제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CSS 임포트 하는데 뭘 체이닝 할까를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사스 로더 하나 달고 CSS 로더 달고 스타일 로더 단 다음에 미니 CSS 익스트랙터 플러그인을 단다.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게 이렇게 가는지 아니까 내부 구조를 몰라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다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더 분발해야 되는 건 맞지만 놀랐거든요. 짧아가지고 생각보다. 그래서 현재 이걸로 결론을 아니에요,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2년 전에는 이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개발자였어요. 논리 없는 확신 같은 게 있거든요. 나 뭐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스펙 오고 기획 오고 디자인 오면 뭐든 만들 수 있어.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스택 오버플로우에 다 있으니까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닌데 그냥 뭐든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결국엔 내가 그래서 코드를 더 잘 짜나? 어떻게 하면 더 잘 짜지에서 막힌단 말이에요. 근데 당근에 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짜고 전체적인 설계나 이런 것들 많이 배웠죠. 과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네. 동아리나 대학교 때 어떤 생활 하셨는지 궁금해요. 뭔가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었고 철없는 그냥 학생이었죠. 과제하는 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고 시험도 공부 안 하고 이제 전날 벼락치기 하고 뭐 이런 류의 사람이었고요. 동아리를 되게 여기저기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이 일기였어요. 일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보통 일기는 거른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왜요? 과거에 했던 게 없으니까 시행착오도 많고 체계가 안 잡혀있다. 근데 저는 그 혼돈스러운 게 좋았어요. 우리가 흔히 체계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 말의 뜻을 아세요? 규칙 같은 것도 없고 과거에 참고할 레퍼런스가 없다? 제가 느끼는 이제 체계가 없다라는 말은 되게 좋다라고 전 생각해요. 사실 정해지지 않은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왜 그게 안 좋은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못을 박는데 못을 박는 총을 쥐어준 사람이랑 못이랑 망치를 쥐어준 사람은 워크플로우가 다르거든요. 그거 있으면 그냥 탕탕탕 박고 끝나는데 네. 이 사람은 이제 닿은 다음에 이렇게 땅땅땅 때린 다음에 손이 아프니까 얘 손을 떼고 이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리액트를 써요. 만약에 이건 일종의 망치나 이 총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거든요. 도구가. 예를 들면 옛날에는 마크업을 짜고 HTML 짜고 클래스 이름 붙여서 뭐 도큐멘트 get element by id 해서 막 가져와서 뭐 임퍼러티브하게 핸들러를 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리액트나 뭐 이런 거 들어오면서 퍼블리셔 모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일을 하는 방식을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계가 있다는 거는 혁신할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혁신적인 도구를 도입하려면 애초에 체계가 없어야 돼요. 주관이 너무 세서 이거 문제예요. 이거 욕 많이 먹을 텐데. 혁신이란 주제를 가지고 엄청난 인사이트를 이렇게 아니,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엄청난 인사이트는 아니고 그냥 재밌는 헛소리예요.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못 이기는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얘기하세요. 아, 물어보세요. 그래요? 편집하면 되죠.